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메일함을 열어놓고 나가서 우연히 이메일들을 봤습니다. 몇 년에 걸쳐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어요. 총 6명 정도인데 그중 2명 정도와는 심각한 관계까지 갔더군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최근에 만남은 작년 가을이 끝이었고 자기는 이제 정말 개과천선했다고 아이들을 위해 달라지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화목한 부부였던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얘기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이 남자가 관계를 즐기거나 중독되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새로운 여자와의 만남이 즐겁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고 설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좋아서 자꾸 만나는 것 같다면서 자기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자기도 양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불화와 아버님의 바람을 보고 자라서 자기도 닮은 게 아닌가 염려도 하고요. 함께 살 날이 더 많은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남자 바뀔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남자들 100%가 바람 핀다는 게 맞는 걸까요? 여자가 먼저 들이대는데 싫다고 하는 남자 없는 게 맞는 걸까요? 함께 노력해보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함께 노력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합니다. 바람 피는 남편을 둔 전형적인 주부의 고민이네요. 이 유사한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죠, 선생님? 아유,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혹시 쌩님 결혼하셨어요? 내지는 뭐 쌩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처음엔 제가 불쾌했어요. 왜 내가 의사같이 안 보여? 이랬는데 그 질문의 뜻은 본인이 오늘 굉장히 힘든 걸 갖고 왔다. 예, 그걸 암시하시는 그런 경륜이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겠는가? 예, 살아봤느냐? 그 뜻이더라고요. 결국. 자, 일단 이런 사연은 굉장히 많다는 거 먼저 하나 확인했고, 자, 그러면 요 사연을 통해서 가장 먼저 머리를 친 어떤 철학적 사연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어리다. 뭔가요? 일단은 이제 근본적으로 제 경험에 입각해서 본다면 피해자시죠, 두 분 다. 두 분 다 피해자가 이런 걸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친구들은 많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까? 이상하다. 이 생각에서부터 진짜 좀 출발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관련돼서는 배타적으로 소유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제가 여기 있는 남자분을 두둔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두 분 다 소유욕의 일정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일체의 것들을 다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까 철학자 얘기하라고 그러셨죠. 샤르트르와 보바리의 계약 결혼 조건이 뭐냐 하면 질투하지 않는다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첫 남자는 샤르트르고 내 첫 여자는 보바르였다. 둘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둘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했든지 간에 뭐를 했든 물어볼 건 이거죠. 내가 가장 중요한 여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뭐 이 강신주 박사님의 지적 관계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편협하게 규정돼 있으니까 이미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 이래야만 한다는 그게 무슨 우주적 진리는 아니죠. 인간들이 개발해온 여러 가지 관계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한다고. 남자가 정신적으로 문제 없어요.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보고 설렐 수 있습니다. 그 정신적으로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를 따진 거는 한참 얘기할 내용인데 정신적으로 이것은 본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는 없는.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냐? 이것도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여기서 일단 정신과 전문의에게 곤란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날름 넘기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 말씀하신 차원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네. 이제 현실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쉽고 정말 다들 대인배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뭐 누가 뭐 메일 봤는데 여자가 막 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부인이 아유 뭐 바람 편이 좋냐? 뭐 이러고 그래 뭐 잘 살아보자 이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근데 대부분의 제가 진료하는 상당수는 처음에는 우울해서 왔어요. 잠 못 자서 왔어요. 근데 조금만 더 문제를 파헤쳐 보면은 이 문제 이제 결국은. 예 그렇게 믿었었는데 변절했다. 근데 그 분들도 또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럼 정말 뭐 남편이 어떤 그 외도를 했을 때 다 여자분들이 우울이나 불안에 빠지느냐? 어떤 분들은 빠지고 어떤 분들은 안 빠지는데 네. 안 빠지는 분들의 특성을 보니까 확연하게 본인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하나의 팩트로 인해서 결혼 관계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혼란을 덜 겪는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직장이 있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자에 비해서 뭔가 본인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교감, 관계, 다른 굳이 뭐 육체적인 관계 아니더라도 맞바람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다른 데서 뭔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인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냥 그러냐? 그러고 조금 너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러고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진짜 피폐해져서 오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의지했었고 그리고 남편의 하나하나의 모든 행복을 걸었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의 아내로만 사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이런 공격까지 왔으면 이때는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예, 네. 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네. 상대방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네.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정신과 오늘 좀 제법 진지한 이야기가 사안이 이렇다 보니 이야기 오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직접 상담을 데일리로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이렇게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결혼은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결혼은 관계의 하나거든요. 물론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는 쪽에서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관계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라고 바라봐야 그 문제도 제대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내가 헤어질 수 있구나 어떻게 무마하지가 아니라 헤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 여자분 이렇게 읽어보면은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가족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자기 핑계고 헤어지는 게 아마 무서우실 거예요. 삶의 모든 거에서. 아까도 언뜻 얘기가 됐지만 그 사람이 그 독립적이고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감당 못할 그 자세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라는 그 지평에서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셔야 되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독립적으로 이 남자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를 고민했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셔야 되죠. 헤어질 수도 있는데도 이 남자랑 살겠다. 이러면은 마치 처음에 프로포즈하고 막 결혼하려고 그랬을 때 그 정도의 그게 온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내가 이 남자랑 같이 살고자 하는가? 예. 그러니까 다 모두가 자기 결정해야 되는데 이분은 남편이 바뀔까요? 남편이 바꿔주길 바라는 거예요, 상황을. 상황에 대한 주도권 하나도 없고요.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이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까?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요? 이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지금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건 처음에 연애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사랑하고 결혼했었을 때 남편과 대등했었던 정도의 자존감, 독립감이라는 거. 그걸 빨리 복원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저도 동의하는데 말로는 충분히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처한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아이들 양육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 자체는 타박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데 두렵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런 사례를 매일 만나고 계신 정신과 전문인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강 박사님 말씀 나중에 진짜 이제 그러니까 식을 때 두드려란 말이 있습니다. 저희 치료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분은 살까 안 살까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연에도 저기 열쇠가 보이는데 저만 과거에 빠져 억울해하기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찾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일단 감정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강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감정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정말 덤덤했을 때 그때 정말 이제 그 근본적인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 되실 것 같고 지금은 좀 화가 좀 식을 때까지 네. 뭐 진짜 남편이 허락한다면 머리채를 붙잡든지 일단 그것부터 해야 된다. 예, 뭔가 지금 화가 좀 터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뭐 이런 거. 그런 말들 유치하든 하지 않든 그렇죠. 일단 그걸 입 밖으로 내야 된다. 그렇죠. 나라고 멋지게 안 살고 싶었겠느냐 쉽게 말해서 많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분은 지금 억울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증 의부증이 진단이요. 정말 배우자가 바람 폈냐 안 폈냐는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의사들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의 진실성을 늘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박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우울이 나거나 불안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우린 바로 진단해버려요. 바람 피든 안 피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이분도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화를 토해냈어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옵니까, 보통? 근데 그런 단계가 오기까지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좀 시간이 꽤 걸리고, 심지어 약물 처방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제 감정의 동료가 조금씩 이제 좀 가라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상담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그 전에는 상담 자체가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오히려 어떤 말도. 야, 의사인 너조차도 이런 말을 내 편이 안 대해주냐. 예, 그때는 진짜, 의사를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의 감정을 일단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억지로 적었지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첫 번째는 그 감정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조금 차근차근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해봐야 된다. 만약에 이 남편분이 한 명만 줄곧 계속 사랑해왔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그럼 바로 헤어져야죠. 헤어지고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를 사랑하고는 할 수 있겠는데 문어발식으로 지금 사랑했던 것 같고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뭔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랑 없어요. 이 경우엔 사랑의 흔적, 추억, 망상, 집착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내왔던 젊은 시간들 아깝고 막 진짜 아까움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서로 간의 경제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신도 경제고 실질적인 생활에서도의 경제. 남편이 돈 벌고 막 이런 것들 막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함몰 비용을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진짜 쿨하게 남편분이 무슨 우주 왕복성이라도 하나 사주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말이죠. 적절치 않네요. 주부님이 그러면 난 우주 왕복성을 샀으니까 됐어. 그러시겠어요? 철학 박사님께서 정말 얘가 차라리 철학자 누가 하나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사실 가장 이제 또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편분도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더라도 쿨하게 얘기하고 다른 여자 만나던가 그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행위를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는 나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해요. 다 핑계죠. 그러니까 다 지금 핑계인데 이 핑계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노골적으로 여기 상담 주시는 분은 물어봐야 돼요.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거꾸로 그거를 묻기 전에 이렇게 되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나는 남편을 사랑했냐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확신을 들었다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 기회는 있죠. 날 사랑했냐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우리 김현철 선생님은 분노 표출하시면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 어떤 힘든 상황일 때 그때 우리는 시험에 항상 빠져요. 인간은. 표출하면 안 돼. 네, 그때 그걸 어떻게 인내하느냐. 인내하느냐. 우리 어른이라는 건 사후에 얘기되는 거지. 내가 어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 닥쳐봐야 그때 성숙해지는 거지. 성숙이 준비돼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위기는 모든 여행이 그렇지만 성숙의 기회라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반대요. 분노하라는 건? 분노하는 건 반대요. 이 문제는 분노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 이번에는 또 정신과 선생님의 견해에 저는 또 동의하는 것이 이번에는 왜냐면은 모두가 갑자기 어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어른이 된 다음에 이 일이 닥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이미 어른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담을 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네. 가정을 통제를 하는 순간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이 남편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셔도 아이와의 문제, 5만 가지 문제에서 이 관계는 터져요. 그렇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찌 성장해 나가느냐라는 사실은 문제와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약물 치료. 이걸 약물로 가볍게 해결하시려고. 저 같으면은 그렇게는 차라리 절에 보내서 좋은 스님이랑 같이 차라리 그런 쪽을 저는 권하거든요. 약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신경세포도 결국은 어떤 유기체긴 하지만 수많은 진짜 전기로 이루어진 기계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신경이 피로가 오면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자꾸 약간 분비가 저하가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굳이 부군이 바람을 피든 안 피든 간에 그 생각이 한번 속된 말로 꽂히게 되거든요. 그게 강박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 8주에서 한 12주 정도 이렇게 약을 좀 투여를 하면요. 약간 그런 어떤 강박과 연관된 신경세포들이 원활하게 돼서 그 생각이 덜 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생겨서 다른 생각 여유가 생기면 이제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런 게 들어오는데 감정이 휩싸여 버리면 이런 어떤 우리의 주옥 같은 말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좀 이 감정이 식을 때까지. 그래서 식을 때 두드리란 말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앞에서 이론이 생긴 대목이 먼저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아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정신적 성숙으로 가는 그 고통이 성숙으로 가는 자원을 쓸 수 있다. 이 두 분이 여기서 철학과 의학이 헤어졌어요. 이 대목에서 이 대목은요 저희가 손석희 씨 시선 집중해서 풀거나 아니면 100분 토론 쪽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한마디씩만 이 사연을 주신 분에게 결론적으로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요거부터 빨리 좀 정리를 잘 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간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가 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시간이 좀 흘러야지 좀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너무 섣불리 적극적인 판단을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안정이 되시면은 좀 안정됐다는 가정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너무 이렇게 사회생활이 좀 고립되어 있다면 조금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반경을 넓히면 좋겠다.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철학과 의학이 만나고 헤어지는 지점을 확인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9시 35분입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